당신이 번번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수익 나는 모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슈퍼개미 남석관이 알려주는 성공 투자의 맥. 주식 투자를 한 지 30년.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절박했고, 꼭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에 넓고 깊게 공부했던 저자가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풀어냈다. 투자 기초와 단계적인 전략도 다루었지만, 특히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냉혹하고 현실적인 실전 전략을 강조한다. 주식 투자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금융 투자다. 변화무쌍한 시기일수록 원칙을 알고 투기가 아닌 정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투자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미래 예측법, 투자의 기초,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핀다. 시장을 이기는 실전 투자의 기술로는 투자 일반론, 주식 분석 기법, 매도와 매수 기법, 수익 모형 구축법 등을 다루었다. 가치주, 성장주, 테마주, 계절주,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법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등의 주요 테크닉을 차트, 그래프, 표 등의 자료와 함께 곁들여 상세하게 해설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실전 투자의 정석입니다. 지은이는 남석관 회장님이고 펴낸 곳은 프롬북스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남석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금융투자 전공. 1986년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3개월치 월급으로 주식에 처음 입문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종이신문에 실린 주식 시세 정보를 기초로 주식 투자를 하던 시절이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전망했을 때 주식 투자가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고, 만 40살이 되던 해에 수중에 돈 1,000만 원으로 전업투자자 길로 들어섰다. 이후 저자는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전업투자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등의 별칭을 얻게 되었다. 저자가 37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며 공개적으로 밝힌 각종 투자로는 주식을 해본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고,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들이다. 저자는 본업인 전업투자뿐 아니라 책과 강연,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조언,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분석 등을 틈틈이 소개한다. 주요 수상 경력. 본문. 주식 매수.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배당을 받아 자산을 불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언제 매수하여 언제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투자는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 말로는 무척 쉽고 단순하지만 주가를 흔드는 변수와 경우의 수, 산업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무려 2,000여 개나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주식을 살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나름의 매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피해야 할 주식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한다. 매수 타이밍 잡기. 나는 오랜 시간을 전업투자자로 주식시장에 참여해왔다. 전업투자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 운 좋게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년에 걸쳐 실전 투자대회에서 여러 번 상도 받았다. 주식 강연을 하다 보면 대체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할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가? 주식 매수의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은 무엇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가? 주변에는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종목만 추천해 달라는 분들도 많다. 먼저 많은 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주식 매수의 타이밍 시기는 언제일까? 내가 경험으로 터득해 이론으로 굳힌 증시 사계론에 따르면 1분기가 매수의 호기다. 특히 이 기간에 정배열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수 종목 후보군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봄에 상승을 시작해 우상향하는 종목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꼭지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 중간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팔아치우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해는 쉽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위 자료들은 1분기에 횡보세를 보이다가 2분기 이후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큰 수익을 얻은 주식들이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작은 원이 1분기 횡보세, 큰 원이 2분기 무렵 상승세를 표시한 것이다. 독자들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주식 매수 타이밍은 기술적 매매가 능숙한 실력 좋은 단기 투자자와 일반적인 중장기 투자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겠다. 내가 주장하는 증시 사계론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이 1월에서 2월에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3월에서 5월에 코스피 지수가 나빴던 경우를 본 적도 없다. 그래서 대체로 1월에서 2월에 그해 업황이 좋은 산업군에서 3월 이후 상승할 종목을 매수하면 된다. 너무 일찍 매수할 필요도 없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수 상승을 리딩하는 쪽은 거의 외국인들이다. 지수가 횡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이라면 더욱 좋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정배열,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매수한 종목이 정배열 구간에 들어갔다면 그때에는 일찍 매도하면 안 된다. 추세 매매의 투자법을 숙지하여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다. 하반기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정배열이 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체계적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지수가 급락할 때에도 급락한 뒤는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자. 1년 내내 죽을 힘을 다해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1분기에 들어가 여름 무렵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다. 전자는 손실도 가능하다. 그런데 후자는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급등락주나 관리 종목만 아니라면 말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주식 매매는 1분기를 주시하는 데에 달려있다. 매수해야 하는 주식.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할까? 나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들에 적합한 기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매수할 주식을 고른다. 내가 주목하는 첫 번째 매수 기준은 기업이익이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생활상의 부 또는 효용의 증가분으로서 기업의 전체 가치를 감소함 없이 기업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의 전체 가치 평가에 기초한 순재산의 증가분이 기업이익이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저 뉴스 등에 언급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업이익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없다. 제한된 정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기업이익을 가늠한다는 것은 모험과 같다. 따라서 일정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측정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참고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과 절차가 바로 기업회계다. 덧붙여 강조하면 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행 주식수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자본금이 적고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은 재무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컨대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면 재무제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도산 위험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특히 테마주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 홀가분한 종목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일례로 900원에서 14,400원까지 폭등한 써니전자의 경우 당시 주식수는 900만 주가 채 안 되었다. 그만큼 자본금이 적었다는 뜻이다.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은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한다. 덩치가 큰 기업과 달리 이런 기업은 재무적 리스크를 비교적 쉽게 피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고 투자했던 서원은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지인들에게 유상증자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당시 주식수가 1600만 주였고 유상증자율은 60%였다. 유상증자 물량까지 합쳐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발행 주식수익 100%,
200% 단위로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은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수로 2천만 주, 3천만 주씩 증자하는 종목은 주식을 받아도 좌불안석이다. 그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며 그렇게 리스크가 큰 주식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 18대 대선 당시 대선주였던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앤컴퍼니를 예로 들겠다. 두 종목 모두 폭지 관련주였는데 대장주는 보령메디앙스였고 아가방앤컴퍼니는 2등주였다. 두 종목의 차이는 자본금의 차이였다. 또한 당시 보령메디앙스는 대주주가 총 발행 주식의 50%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유통 물량이 그만큼 적었다. 주가 상승세가 가속되어 매수세가 몰리면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은 비교적 쉽게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처럼 홀가분한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다만 황금성에 문제가 있는 소위 품절주 투자는 논외로 한다. 총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테마주 투자 시에는 이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매수해야 할 기업의 조건 두 번째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다. 경제적 해자란 쉽게 말해 다른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해자는 과거 전쟁 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성 또는 성곽주의를 따라 둘러판 두렁, 연못을 가리키는데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라는 의미로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한다. 경제적 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워런 버핏이었다. 그는 타사가 넘볼 수 없는 어떤 기업의 진입장벽이야말로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해자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형자산, 브랜드 판매망 특허 라이선스 등 기업 경쟁력의 핵심, 네트워크 효과,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미 형성된 사용자 집단의 네트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 신규 소비자들이 기존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싶도록 만들어 경쟁력을 이어나감, 교체 전환 비용,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비용이 높을 경우 소비자는 한번 구입한 브랜드를 바꾸려 하지 않음, 비용 절감 우위,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판매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임. 매수해야 할 주식의 조건 세 번째는 전망이 좋은 산업군 내에서 1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현재 1등을 만든 요소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이다. 가령 페이스북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도 없고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 같은 변화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 밖에 주식을 매수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전망이 안 좋은 주식, 주식시장의 두려움이 해당 기업의 악재와 결합할 때, 즉 역발상 투자, 근시안적 비관론이 시장을 장악해 주가가 폭락할 때, 비관론이 극에 달해 있는 시기 등이 있다. 실전 투자의 맥, 기업 회계란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태, 성과를 기업 회계, 재무제표로 상세히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 회계상의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자사의 정확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실어야 한다. 기업이 공개한 재산 계산으로는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손익 계산으로는 기업의 경영 성적을 알 수 있다. 기업 회계는 기업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위해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참고로 기업 회계는 보고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어진다는 점도 알아두자.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 주식에서 피해야 할 기업은 여러 가지다. 어쩌면 사야 할 주식의 숫자보다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 경영자 관련 사고가 언론에 노출되어 이미지가 나쁜 회사는 매수하지 않는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얼룩진 기업도 피해야 한다. 관리 종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또한 적자폭이 큰 기업도 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반드시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다. 투자자가 구해보기가 어려운 정보들도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종목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낮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와 자본금은 크고 주식 수가 많은 종목은 매력이 없다. 나는 종목을 선별할 때 주가가 너무 싸고 총발행 주식 수가 많은 종목은 일단 거르는 편이다. 가령 발행 주식 수가 7천만 주에서 8천만 주 이상, 많게는 1억 주 이상 되는 종목은 투자 시 거의 배제한다. 혹 이런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지 않고 정리한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종목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자금이 소진되면 다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 채권, 추가 상장이 잦은 기업도 피해야 할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다가도 이내 급락으로 돌변한다.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도 급락하는 이유도 특별할 것이 없다. 주식으로 장사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과거에 한 기업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자 감자 시행 후 물량이 적어지자 주가를 크게 올려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주식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목에서 손실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주식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식 투자 초기부터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가 많은 주식을 외면하는 것이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첩경임을 주지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에 따라 피해야 할 주식들도 있다. 첫째, 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추세인 종목은 피하자. 기업의 발전 전망이 없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도 피해야 한다. 역배열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나쁜 주식들로는 아래와 같다. 동화 같은 기업. 마치 보물을 싣고 있던 해적선이 침몰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몰선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은 바람 같은 소문에 휩쓸려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허황된 전설 같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껍데기 기업. 일부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기형적이거나 사양산업체인 회사를 인수해 마치 기업 인수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껍데기만 화려한 주식에 속지 말자. 냄비 같은 기업. 현재 인기가 많은 주식 중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거나 현재 주가의 미래가치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냄비처럼 금세 끓다가 금세 식는 기업의 주가는 투자 가치가 없다. 덤핑형 기업. 기업의 경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최악의 기업 구조는 가격만으로 타사와 경쟁하는 것이다. 가격 경쟁은 기업을 경영해가는 과정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다. 밑 빠진 톡 기업. 아무리 투자하고 돈을 부어도 차오를 줄 모르는 밑 빠진 톡 같은 기업의 주식은 매력이 없다. 부채 의존 기업. 순수한 자산이 아닌 빌린 돈을 이용해 채 투자하는 기업은 삼류 기업이다. 부채에 의존하여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 된다. 실전 투자의 맥.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3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은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시일을 미루기도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그 밖에 퇴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도 퇴출 사유가 된다. 이런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결산 보고서가 나온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수. 매수해야 할 주식,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호흡으로 주식을 할지 결정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짧게 치고 빠질지 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가져갈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장기, 중기, 단기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주식을 운영한다.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당연히 중장기 계좌로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본다. 계좌 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매매는 1년에 한두 번만 한다. 보통 1분기에 매수하여 2분기나 여름 즈음에 매도한다. 당연히 절대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중장기 계좌라 해도 전통적으로 가치주라고 여겨지는 무거운 종목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다.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3개월 이상 투자가 필요한 종목들은 중장기로 분류한다.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사놓으면 30%에서 1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중장기 투자는 그동안 내가 주식으로 큰 자산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 사실 중장기 투자만 잘해도 한 해 수익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단기 투자보다 묻어둔 금액이 큰 만큼 굳이 비유하면 커다란 호박이 한번 크게 구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수익이 단기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편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단기 투자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수익도 좀 불어난 상황이라면 중장기 투자로 옮겨가는 것도 좋다. 주식 투자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매수 시기에 따라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처럼 평생 보유해야 하는 종목이 있고, 중기 투자의 경우 보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한정하는 종목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 투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메가 트렌드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전도 유망한 사업에 발을 디뎌 해당 산업군 기업의 주식이 훗날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투자 대상이다. 운 좋게 그런 주식들을 초기에 매수했다면 장기 보유로 큰 수익을 얻는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의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을 선도했던 SK텔레콤,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린 인터넷 혁명의 최대 수혜자 네이버, 고령화 사회 및 의학기술 발전으로 수혜를 본 한미약품 등이 해당 시장을 리딩하는 선도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장기 투자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그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중기 투자 계좌는 당시의 중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한다. 금액은 장기 계좌의 20%에서 3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주식시장에도 시기별, 계절별 시장 움직임의 특징이 있다. 투자론에서 말하는 1월 효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월 효과는 통계적으로 중소형 주에서 두드러진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대체로 1월에서 2월에 전년도 결산 실적을 발표하고 그의 어떤 산업군의 전망이 밝고 유망한지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경우 간혹 1월에서 2월에 시장이 급락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본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이클은 3월 이후 즉 1분기 마지막 달부터 2분기까지 주식시장이 나빴던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중기 투자는 1, 2월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해의 전망이 좋은 산업군에서 투자할 주식을 찾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활용하면 된다. 상승 초기의 종목 선정은 외국인 기관이 함께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서 찾으면 어렵지 않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중기 투자 종목 고르기의 힌트는 골든 크로스다. 이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상승 전환을 의미한다. 대형주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이내 정배열 모양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수 상승 초기에 골든 크로스 발생 종목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수익을 낸 사례 2개 TCK 한국전자금융을 자료로 붙인다. TCK 주가 차트, 한국전자금융 주가 차트. 투자자가 매수할 종목을 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권사 리포트에 2분기 이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1, 2월에 횡보하거나 저점을 다진 종목을 중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대부분 3, 4개월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연중 변동성을 살펴보면 간혹 1년 내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도 있지만 최소한 20%에서 30%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주식도 꽤 있다. 따라서 한두 종목을 저점에서 투자하면 연 20%에서 30% 수익률을 거두는 일이 어렵지 않다. 선침의 개념이 큰 중장기 투자에서 매도 시점이 한참 남았는데 생각지 않은 이슈로 보유 중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면 생각지 못한 횡재라고 보면 된다.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했는데 단기에 급등하면 일단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기 급등 후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원래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재매수한다.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한 특정 종목에서 이 같은 횡재로 수익을 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중장기 투자에도 원칙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초에 각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분석하여 그의 전망이 밝은 산업군에 속한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이때 주로 분할 매수를 한다.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으로는 대체로 대형주가 많다.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1등을 할지 모르니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 업종 대표주 위주로 매수한다. 실전 투자의 맥. 물타기 대 추가 매수. 내 투자 원칙 중에는 물타기가 없다. 물타기란 주가 하락 시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매수하는 행위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서 물타기는 초기에 투자자의 판단 미스를 인정하는 단어다. 판단을 잘못했다면 더 많은 돈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순리다. 빠져나오지 않고 물타기를 시도해 평단가를 낮추고 주가가 오르면 빠져나올 기회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잘못하면 재투자의 기회를 날려버린다. 물타기로는 잘해봐야 본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추가 매수는 매우 좋은 투자법이다. 흔히 중장기 투자에서 행해지는 투자법으로서 적정한 매수 가격의 투자자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분할 매수의 한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 해당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올라도 나중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것이므로 더 큰 수익을 보장해준다. 추가 매수는 주식을 멀리 보고 매수할 때 분할해서 종목을 사들이는 방식이지, 빠져나올 기회를 노린다거나 본전이라도 찾자는 의미가 아니다. 물타기와 추가 매수의 차이는 종목에 대한 확신에 있다. 확신 없는 종목은 애초부터 사지 말아야 하며 원칙으로 삼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급등하는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얼마 정도는 더 오르겠지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혹자는 중장기적인 이슈나 테마를 잘못 생각해 단기 투자로 접근하여 실패하기도 한다. 이는 실전 투자에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다.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도 한다. 단기 투자 시에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술한 것처럼 일반적인 단기 투자는 하루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여러 번 매매하는 투자법에서 1개월에서 2개월가량 보유했다 매도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단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단기 매도에 있다. 나는 2001년에 1,000만 원을 손에 들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그 전에도 주식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단기 투자자라 볼 수 없었으며 장기 단기 투자가 무엇인지 기준조차도 없었다. 적은 금액으로 전업 투자자로 나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부족했다. 투자에서 번 수익을 생활비로 써야 했기 때문에 매달 수익을 내야 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만 눈에 들어왔다. 그런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상적인 주식 투자 방법, 즉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과실을 공유하는 가치 투자라는 말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도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가 힘들었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는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단기 보유하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거래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일단 손해보고 들어가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 방법이다. 과거에 상한가가 12%, 15%이던 시절에는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단기 매매 방법이 있었는데 리스크는 있어도 잘 사용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변동성이 30%로 확대된 이후의 단기 투자에서는 주식 매수 시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장중에 상승한 이후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간다. 가급적 단기 매매라 하더라도 눌림목 주는 종목, 재료는 살아있는데 2, 3일 쉬면서 11선을 지지하는 종목, 또는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종목 등으로 매수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주식시장을 잘 살펴보면 요일별로 작은 변화가 있다. 해당 주간의 주식시장을 이끄는 중심주는 그 기간 내에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고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식이다. 가령 월요일에 처음 시작하는 종목이 그 주간을 뜨겁게 시장을 리딩하고
대체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시장이 무르익는다. 금요일이면 대체로 한 주를 마감하고 간혹 금요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그 다음 주를 새롭게 연다. 따라서 개별 종목에서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와 월요일에 전개되는 시장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는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 이후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를 증권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본 다음 매수에 동참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수익이 나는 모형이 있다. 수익 모형을 한두 가지만 익히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적용해도 높은 누적 수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단기 투자자는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빨갛게 상승하는 종목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빨리 치고 빠져야 하는데 파란색 지표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그러나 나는 급락하는 종목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둔다.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일지라도 급락에 영향을 준 이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주가가 정상을 되찾거나 급등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급등 각도에 따른 매매법도 잠시 언급하겠다. 급등 각도가 높을수록 매도 타이밍도 더 빨라야 한다. 급등 후에는 거의 대부분 급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단기 이슈일수록 보유기간을 짧게 잡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종목 고르기나 시기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정배열이나 꼴등 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의 투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역배열 속에서의 짧은 정배열인 경우의 종목에서 기간에 따른 누적 상승분을 수익으로 보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의 상승 시기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다. 급등의 각도를 보고 급격히 상승하면 매도 타이밍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는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거래량과 상승 재료 상황에 따라 5일선, 11선, 21선 눌림목일 때 매수한다. 실전 투자의 맥. 단기 투자 시 요일별 투자 대응법. 모든 시장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내가 생각하는 단기 매매 시 요일별 공략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로 매매하는 대형주는 제외함.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전주 금요일 장세 중 일부가 연장선상에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표된 뉴스, 호재와 악재가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으로는 월요일에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해당 주간을 리딩한다. 월요일 매수 포인트는 전주 금요일에 처음 크게 상승했다가 저항선에서 지지되는 종목이다. 물론 상승 재료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잠시 쉬는 타이밍이다. 매수하라. 화요일.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한다. 월요일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상승했던 종목이 급락하는 일이 많다. 화요일에 추격 매수에 동참함으로써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다. 수요일, 목요일. 주중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종목들 중 수익률이 높게 나올 종목이 있을 확률이 높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매매에 집중하라. 특히 목요일에는 신규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금요일이 되면 짧게 오르다 떨어지는 일이 많으니 신규 매수의 유혹을 참아야 한다. 장이 좋을 때는 논외이지만 시장을 관망하는 날로 삼으면 적당하다. 금요일. 개별 종목의 종가가 당일 저가일 경우가 가장 많다. 평소 관심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라. 나는 신규 매수 종목은 처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종목을 지켜본다. 이때 기술적 지표를 통해 지지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눈여겨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